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썼어.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는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함수가 A부터 B까지 그려지게 되겠고, 물어보는 건 A부터 B까지의 전체 뭐가 넓이가 확률값이고 전체 넓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A부터 B까지 fx의 넓이를 구하면 1이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였죠. 확률 밀도 함수는 x축보다 아래 그려질 수 없고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된다.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어서 무슨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정규 분포는 뭐만 있으면 돼?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가운데 평균값 x가 뭐가 되고 m이 되고, m에 대해 좌우가 뭐한다? 대칭이다. 그럼 이 반쪽짜리 넓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5. 2분의 1 쓰지 말자. 소수수 0.5. 그 다음 이 위에 높낮이는 누가 결정한다? 시그마 값이 결정한다.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확률, 즉 넓이를 구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니 출제자가 미리 계산해줬지? 그 계산해 놓은 걸 뭐라 부른다? 무슨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건데,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무슨 화가 필요하다? 표준화가 필요하다. 자, 표준화라는 거는 x에다 뭘 빼고 m을 빼고 뭘로 나눈다? 시그마로 나눠서 x를 z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런 표준화를 겪고 나서 보게 되면 z라는 건 결국에는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로 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저번에 했던 이야기였던 거지. 이거에 대한 적용을 암기하지 않거나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못 풉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 말든가. 자, P3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px가 k보다 작거나 클 확률이 0.0013이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라. 자, 약간 니네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k보다 이상일 확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 정규분포를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은 못 그리는데 저거는 그릴 수 있겠어? 근데 더 어려운 걸 그릴 줄 알았는데. 평균값이 얘는 있겠죠? 50이겠죠? 평균값 50일 거야. 자, 봐봐. k 이상일 확률이지. k가 50보다 왼쪽에 잘려야 될까? 50보다 오른쪽에 잘려야 될까? 이상이면 k라는 거에 왼쪽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니네 봤을 때 오른쪽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0점을 넘어 안 넘어? 넘지 않지. 그 K는 5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 K가 있다는 얘기고 얘 넓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0013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만약에 저 K가 50보다 어디 있었다면? 왼쪽에 있었다면, 이렇게 있었다면 얘 이상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얘가 뭐야? 0.5보다 더 크겠지. 근데 0점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으니까 요게 맞는 거야? 위에 게 맞는 거야? 위에 게 맞는다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주아 무슨 말 이해됐어? 이제 쫓아오고 있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표준화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확률에 대한 계산.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얘를 표준화한다는 얘기는 가져오겠다. 평균값을 어디로 가져오겠다? 0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말이겠지. 평균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K값이 어디에 대입되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별량값에서 뭘 빼고 평균값 50을 빼고 뭘로 나눠? 5로 나눈 게 바로 얘가 표준화한 값이다. 그러면 얘 이상의 넓이가 0.0013인데 항상 정규분포는 어디부터의 넓이가 나와 있다? 표준 정규분포 어디부터 넓이가 나와 있어? 항상 0부터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항상 그 문제 봐봐. 야 생각해봐. 요 넓이는 뭐가 돼야 될까?
0.4 9 8 7 돼야 되지 않겠니? 그 표 봐봐. 0.4987 되는 게 어디까지래? 3까지 되지? 그 얘가 곧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야. K값 나왔나? 나오게 한 65값 나오겠지.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어? 네. 그냥 그 정보만 해주면 돼. 자, 한 번 더. 이게 숙제를 잘 안 하는 관계로 그냥 내가 해줄게요. 자, x, n은 16,2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k보다 크고 22보다 작을 확률이 0.9759다. 이런 느낌. 아유, 0점으로 넘어갔잖아, 그치? 대충 오른쪽 표에 수탁 더해가지고 9759를 되는 걸 찾아도 돼. 대충 소수점 맨 아래 네 자리가 더해서 9 되는 거는 2.0하고 3.0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까고 가도 돼요. 하여튼 뭐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잡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확률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항상 이 값을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화해준 값으로 바꿔야 돼. 그럼 별량에다가 뭘 빼고? 평균 값을 빼고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누는 거. x가 z로 바뀐 거고 별량에서 16을 빼고 2로 나누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 2가 되네요. 아니요. 3. 3이 됩니까? 네. 그렇지. 3, 3이 되죠. 일단 3까지 넓이가 있는 거지. 근데 표준 정규 그 표에서 0부터 3까지 넓이가 뭐래? 하나, 둘, 셋. 0.4987. 4987이래. 근데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9759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뭐 하면 돼? 빼면 이쪽까지 넓이가 여기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K만 16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뭐야? 0.477 2가 되는 거지. 이거 봐봐. 477이가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인데 우리는 어디야? 음수니까 얘는 뭐라 봐야 돼? 마이너스라고 대칭적인 넓이를 같을 테니까 0부터 2까지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K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자, 220번 쉬워로 n, m, 10의 제곱을 따르는 이제 거기 칠판 잘 안 보여. 옆으로 좀 나와. 책상 끌고 45 이하일 확률이 0.1587을 만족하는 m값을 구해라. 단 나와있죠. 계산되어 있어. 그치? 그 단에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이 되지. 이유가 있겠지 뭘. 그치? 가보자. 또 얘를 표준화해줘야 되겠지. 자, 45를 또 표준화하자. 근데 봐봐. 뭐뭐 이하일 확률이지. 뭐뭐 이하는 얘보다 이쪽 왼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걔가 0점으로 넘어 안 넘어? 그러면 잘 봐. 얘가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만 얘 이하일 확률이 돼가지고 얘가 0.1587 된다 이런 말인 걸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뭔지 표준화 한번 해주자. 얘를 표준화하면 45에다 못 빼고 m을 빼고 뭘로 나눠?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항상 0부터 넓이가 나와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야 그럼 얘가 1587이면 이쪽 넓이는 뭐가 돼야 돼? 0.341 3이겠지 뭐 그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0부터 어디까지가 3413이야? 0부터 1까지가 3413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쪽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이 됐어? 자 그럼 다시 19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몇 명이 있대? 1000명 있는데 평균이 몇이래? 164고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분포가 나왔대. 자 1번 키가 뭐 이상? 자, 이 x라는 값은 평균이 164cm지. 그러니까 이 x라는 별량에 대한 단위는 길이에 대한 게 별량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5의 확률을 구하래. 170 이상인 학생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건데 이 확률의 단위는 뭐였다고? 길이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뭐 할 거야? 표준화 시켜주겠지. 그럼 170에다가 뭘 빼고 164를 빼고 뭘로 나눠? 5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몇이 됩니까? 5분의 6. 5분의 6은 10분의 12. 그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얘는 모 이상일 확률이야? 1.2 이상일 확률을 여기겠죠. 0이니까 됐어요? 네. 근데 문제에서 0부터 1.2까지가 뭐라고 나와 있어? 요 넓이가 0.3849라고 나와 있지. 네. 그 얘는 뭐가 돼야 돼? 어디서 빼줘야 돼? 0.5에서 빼주게 되면 1, 1, 5, 1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대략 0.115이라는 확률이 나왔다. 대략 몇 퍼센트라고 표현돼? 11.5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0분위로 표현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가 160 이상. 잘 붙여볼게. 키가 160 이상 뭐 이하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몇 명인지는 야, 이거 봐봐. 이 11.51%야, 그치? 전체가 몇 명인데? 100명, 1000명. 1000명 중에서 11.51%는 몇 명이야? 115.1명 정도 되는 거지. 그럼 확률을 구하면 몇 명인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냥 여기 또 이걸 뭐 해줘야 돼?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네. 160에다가 뭘 빼고? 164. 표준 편차 뭘로 나눠? 5로 나누고 170에다가 164를 빼고 5로 나눠서 계산하겠죠? 네. 그 얘는 계산하면 뭐야? P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0.8부터 뭐 계산해서 1.2라고 계산했잖아. 그 얘를 또 계산해 보게 되면 확률이 0인데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넓이를 구하래잖아. 야, 1.2까지 넓이는 뭐였어 아까? 3849였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어디까지 넓이로 봐야 돼? 0.8까지 넓이가 뭐래? 288이니까 얘 넓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88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0.673이 되는 거지. 됐어요? 확률이 0.673인데 전체 인원수를 알고 있네. 몇 명이라 주장하면 돼? 673명이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밑에 21, 22, 23 너희들 해보세요. 알겠죠? 해봐야 돼. 안 하면 이거 평생 못한다. 넘겨서 필수 예제 20번.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몇 명이 응시했대? 2000명. 2000명이 응시하였다. 그러면 뭐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2000명 중에서 320명만 합격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합격할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 아니 내가 여기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2명만 합격시키겠대. 그럼 합격할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0.2가 되는 거잖아. 그 2000명 중에 320명 끝에 있는 합격할 확률은 몇이 되는 거야? 0.16 정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합격할 확률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응시자의 점수는 점수가 나왔네. 자, X의 단위는 뭐야? 점수야. 점수가 평균이 몇이고 450이고 표준 편차가 뭐래? 7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합격자의 무슨 점수? 최저 점수. 그러니까 가장 아래는 그러니까 그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점 이상이면 합격하는데 그 합격할 확률이 뭐야? 0.16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수식으로 표현할 줄만 알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봐야 돼?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A에다 뭘 빼고 450을 빼고 뭘로 나눠? 75로 나눴을 때 걔의 확률이 0.16이면 평균이 0이니까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이상의 확률이 몇이라는 얘기야? 0.16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0부터 얘까지 넓이는 뭐가 돼야 돼? 0.3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표 봐봐.
0.34 넓이가 0부터 어디까지래? 1. 1까지 1.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 표준하는 게 1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최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네들이 175쪽까지 풀어야 돼. 네. 거기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모의고사 문제 좋은지 안 좋니? 줬어요. 좋니? 네. 통계 줬어? 네. 그거 이제 정규분포 표준하는 거 문제 풀어내시면 수능에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넘겨봐. 자, 넘기시면 176쪽입니다. 176쪽에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 뭐와 뭐의 관계래? 자, 여기가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통계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는데 이항분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무슨 변수에서? 이산항률 변수에 나오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은 이산항률 변수에서. 그다음 정규분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연속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산과 연속은 뭐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들이 막 겹쳐질 수는 없어. 이산 아니면 연속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했대. 이항분포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B n, p라고 표현을 하지. 이 n이 바로 뭐야? C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 근데 이 이항분포를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C의 횟수를 조금 크게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거잖아, 그지? 주사위를 5번, 6번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막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던지겠대. 그럼 그랬을 때 이 이항분포를 전부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치 그게 모순분포랑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 정규분포랑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그래. 이 이항분포에서 C의 횟수를 어떻게 한다면 극단적으로 많이 해주게 된다면 그 이항분포는 마치 무슨 분포랑 동일하다? 정규분포랑 동일해진다라는 게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항분포가 나면 무엇을 구할 수 있어? 평균. 평균이 뭐야? NP. 분산은 뭐야? MPQ. MPQ. 표준 편차는 뭐였어? MPQ.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알잖아. 그래서 이 시행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규분포로 바뀌는데 정규분포 뭘 쓰는 거야? 평균 콤마 시그마 제곱이지. 평균이 뭐였어? MP 콤마 루트 MPQ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뀐 내용이 될 거다. 그 선생님 시행의 수를 얼마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적절히 충분하다 생각하면 돼. 이 기준점이 좀 어때? 애매모호해요. 뭐 이게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150번의 기준 잡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뭐 200번 잡는 선생님도 있고 이건 좀 그때그때 달라져. 내가 대충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항분포가 나왔는데 뭔가 정규분포에 대한 느낌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로 시작됐는데 문제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타나 있어. 그 이항분포를 통해서 정규분포를 뽑아내고 얘를 표준해서 계산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것만 좀 해주시면 돼. 봐봐, 오른쪽 봐봐. 별거 안 해. 진짜 별거 안 해. 21번 봐봐.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는데 야 근데 C에서 몇 번이야? 600번 되는 거 보여요? 졸라게 많죠? 졸라게 많이 시행했어. 600번 엄청 많이 시행한 거야. 근데 오른쪽 뭐가 나타났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랬지. 이 말은 이항분포를 통해서 무슨 분포를 뽑아내라는 얘기야? 정규 분포를 뽑아내라는 얘기야.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값을 찾아야 되잖아.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뭐가 됩니까? 24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맞아 5까지 곱해줘야 돼. 5분의 3까지 곱해주면 5 아니지 5 아니지 뭐지 5 4 25 5 4 20 8에 40. 3 곱하면 뭐가 돼? 144. 깔끔하지. 5의 제곱? 그 12의 문제 방향이 맞다는 거. 느낌 괜찮아요? 항상 이게 제곱수가 안 따를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표준하는 거 뭐 얘도 장난이죠. 1번 무관의 P 204부터 어디까지래? 204까지 구하래. 표준해보자. 또 연습 204에서 못 빼고 240 빼고 뭘로 나눠? 12로 나누고 Z
264에서 뭘 빼고 240. 240을 빼고 뭘로 나눠? 10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얘를 대충 계산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3이고 네. 얘를 계산하면 2돼. 네. 그럼 계산하면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래? 야산부터 2까지 넓이죠? 오른쪽 표를 보면 0부터 2까지 넓이가 뭐래? 477이 맨날 나오는 숫자만 나와. 0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봐야 돼? 3까지 넓이를 봐야 되겠죠? 네. 걔가 넓이가 뭐래? 4987. 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넓이가 나온다. 뭐 그런 느낌.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면 필수는 22번으로 갈게요.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근데 몇 명한테 치유하기 때? 몇 명한테 시도하기 때? 150명의 환자한테 약을 투여해보겠대. 그치? 야,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야? 이양분포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한 환자한테 치유될 확률이 특정 확률이 0.6인데 걔를 몇 번 시행하겠대? 150번 시행하겠다 이런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양분포야. 우리가 150번 시행해서 한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6이구나. 이양분포를 따르는 거야. 근데 몇 명 이상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뭐요? 그러니까 얘는 나름 이양분포를 뭘로 바꾸란 얘기야? 정규 분포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자, 정규 분포로 가보자. 정규 분포 두 개를 뭐하고? 150 곱하기 10분의 6이잖아. 그쵸? 90이 되겠네? 여기다가 마저 뭘 곱해야 돼? 10분의 4까지 곱해주면 94? 36 뭐의 제곱? 6의 제곱. 야, 이 90이라는 건 단위가 어떻게 돼? 명이지, 명. 그러니까 150명한테 투여를 해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이 x는 0이 되는 거야. 인원수가 되는 거지. 이거 잘 챙겨야 돼. 야, 이 새끼야 맨날 좋으니까 다음 주 가서 이해를 안 돼요. 못 그리기 써야지. 자, 근데 몇 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 99명 이상이지. 명인데 얘가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표기 괜찮아? 표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또? 표준해야 되겠지. 표준 어떻게 한다고? 너 표준 어떻게 한다고? 미안해. 잘못 가르치는 거야. 99에서 90을 빼고 뭘 나눠? 그러면 6분의 9지? 뭐야? 2분의 3 대략 몇이야? 1.5가 되는 거죠? 1.5 이상이니까 0, 1.5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1.5까지 여기가 뭐래 문제에서? 0.433이라고 나왔죠? 그럼 1.5 이상의 확률은 어디서 빼주면 0.5에서 얘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뭐 정말 나와. 이렇게 해주나 하면 된다. 별거 아니다. 됐죠? 나머지 문제 너희들이 넘기시면 자, 182쪽입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모집단 같은 거. 그렇지.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다 배웠어. 다 배웠고 이제 끝났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해볼 건데, 이게 통계 꽃입니다. 추정이라는 걸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면 너희들이 앞으로 통계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학원 오기 전에 들리는 올리브영에 한번 가봅시다. 올리브영에 가면 여러 가지 화장품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요번 주에 뭐 샀니? 그럼 저번 주에는? 블러셔 샀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블러셔가 뭐야? 볼터치. 자, 주아가 올리브영 가서 볼터치 하는 뭐라고 그게? 블러셔를 샀대. 근데 거기에 그 블러셔에 대한 볼터치에 대한 그 색상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을 거 아니야. 너 무슨 색상을 샀어? 핑크색을 샀어? 자, 근데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블러셔 제품을 완성품을 만들었어. 그 포장까지 다 예쁘게 했어. 그 다음에 거기다 써놔야 돼. 이 블러셔는 핑크색 중에 몇 호에 해당되는 색상인가 라고 이렇게 써놓겠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 없겠지만 그 핑크색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막 배합할 거 아니야. 배합해서 딱 제품을 꺼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색상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고 나서 포장까지 예쁘게 한 다음에 맞나? 하고 전부 다 뜯어낼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일부를 꼽아. 니네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하나 사면 꼭 같이 주는 게 뭐야? 이 제품에 대한 아니 로션 같은 거 사면 로션을 사는 게 아니라 로션에 대한 뭘 줘? 샘플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 블러셔의 제품에 대한 샘플 몇 개 채취해가지고 야 대충 우리가 원하는 색상에 가까워졌네? 그러면 이 샘플을 가지고 전체가 뭐다라고 대변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추정.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줄게. 건전지 회사, 배터리 회사가 있어.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그 배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배터리를 사면 그 배터리의 수명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배터리라는 수명이 모든 건전지가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 재수 없으면 정말 짧은 수명에 걸릴 수도 있고 가끔 재수 없으면 정말 긴 수명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수명에 대한 평균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의 설명에 써줘야 돼.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전지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건전지를 다 2,000개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2,000개를 전부 다 써봐야 돼? 그럼 난 뭘 팔아? 그러니까 2,000개를 만들면 2,000개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그러지 한 5개 정도 줬잖아.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뽑아와서 이 10개를 이제 뭐라 불러? 샘플.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을 확인해서 전체를 뭐다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과일 가게에 갔어. 과일 가게에 써져 있어. 우리 과일은 당도가 몇입니다. 그럼 니네 그거 믿어 안 믿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생길 거라고. 내가 당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측정해? 과일 가게에 측정 과일 당도를. 그 짜보지? 짜서 그걸 해보는데 내가 딸기를 팔아. 딸기를 파는데 딸기를 전부 다 짜봐가지고 당도가 몇이야? 근데 남은 게 없어.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일부의 딸기를 샘플에 채취해가지고 전체 당도를 추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 추정에 대한 개념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됐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했을 때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뭐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 샘플링을 어떻게 추정하냐라는 건데 샘플링을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자, 전수조사라는 건 지금까지 니들이 통계 시간에 했던 게 다 전수조사야. 니네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분산값 막 구했었지. 이거는 전체에 대한 평균, 전체에 대한 분산,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야.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진짜 조사해야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 가끔 아니라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수. 이건 무슨 조사일까? 전수조사일까? 표본조사일까? 전수조사예요. 왜? 대통령이 뭘 걷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지. 근데 내가 이걸 구라쳤어. 선생님은 딸린 가족이 선생님이랑 와이프랑 애 1, 애 2 이렇게 두 명의 애가 있는데 이제 세금을 내가 실은 거야. 애를 내면 세금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내가 둘째를 낳았지만 살짝 구라칠까? 안 나는 걸로 이럴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무슨 조사야? 전수조사야. 그렇지만 아까 전부 다 조사하면 내가 팔 게 있어 없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한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오른쪽 봐봐. 자, 필수 예제 1번 봐봐. 다음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를 골라라. 즉 샘플을 고르는 게 적합한 게 뭔지 보는 거야. 기억. 건전지 평균 수명 조사 이건 전수조사 해야 돼? 표본조사 해야 돼?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는 팔 게 없습니다. 니은 우리나라 총 인구조사 이건 뭐야? 전수조사를 전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조사 이건 뭐야? 전수조사를 전부 다 조사해야 돼. 이거 전수조사 안 되면 대포차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제 1번이 없어. 그래 같이 봐. 자, 리을 과일의 당도 조사 이건 뭐가 돼야 돼? 표본 조사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지 이건 봐봐. 1, 2, 3, 4, 5에 하나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겠대? 3개의 공을 꺼내겠대. 다음의 경우의 수로. 자,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3번의 경우를 많이 표현하지. 네. 동시에 몇 개? 3개를 추출하는 걸 가장 많이 하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 5, 4,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1번은 한 개씩 보관 추출을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를 뽑았어. 그 뽑은 걸 다시 어떻게 하고? 넣고 집어넣고 또 뽑을 거지. 또 집어넣고 또 뽑는 거지. 그럼 자,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지, 5의 3승. 2번, 한 개씩 비보고 추출하기 때. 그 한 개 뽑았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렇게 표본을 교사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 아, 이거 좀 어려워. 선생님이 좀 팔이 아픈데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전수라는 거는 전체를 뜻했지. 이 전체를 전수라고 잘 쓰진 않고 뭐라 쓸 거냐면 모라고 쓸 거야. 모. 모? 저 모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전체를 의미하는 전체. 전수 보면 근데 전체라고 하죠. 전체. 그 모가 아닌 일부의 집단을 조사하는 거를 표본이라고 부를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본은 영어로 하면 뭐야? 다시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면 주는 게 뭐라고? 샘플. 그래서 표본은 영어로 하면 샘플이 됩니다. 네, 샘플이에요, 샘플. 수업에 샘플이라고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올리브영 가면 화장품 사고 샘플 주세요 아니면 뭐 주세요 하는데 표본 제품 주세요. 뭐라고요? 나가세요 그냥.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이제 구분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를 할 때 뭘 구했어? 평균 구했지. 근데 이제부터는 평균이라고 안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모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는 평균은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까지는 표본에 대한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굳이 구분하진 않았던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평균들은 그냥 다 뭐야? 모평균인 거야. 알겠죠? 그럼 니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분산은 무슨 분산이었겠어? 모분산이었고 니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표준 편차는 사실 뭐였던 거야? 모표준 편차. 무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M이라고 쓰고 2x로 써. 2x. 오분산을 뭐라고 써? VX 쓰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했던 거지. 네. 자, 근데 전체 평균과 전체 분산과 전체 표준 편차가 있다면 뭐도 있냐면 뭐해? 표본에. 표본에 뭐가 있을 거고? 평균이 있을 거고. 그다음 표본에 뭐가 있겠어? 표본에 분산이 있겠고. 표본에 뭐가 있겠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가 뭐냐면, 자 이제 비정보를 예로 들게요. 내가 비정보에서 3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몇 명이 3학년 학생이? 30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몇 반까지 있어? 1반부터 10반까지 칠게. 그럼 제가 내가 1반에 가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 있겠지. 30명이나 치자. 근데 1반 아이의 첫 번째를 x1, 두 번째를 x2에서 어디까지 있어? x30번째까지 모든 아이들이 무슨 키가 있겠지? 키가 조사를 했어. 가운데 뭘로 나눠? 30을 나눈 이전에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 몇 반이 있어? 2반이 있지. 2반에서 31번부터 출발한다 치자. 그래서 몇 번까지 있겠어? 60번까지 있겠지. 해서 몇 번까지 있어? 10번까지 있지. 그러면 271번부터 몇 번까지? 300번까지 넘버링을 다 해줄게. 그럼 내가 이 300명의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지금부터?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모평균 얘 다 구할 줄 알아 몰라? 구할 줄 알죠? 모평균은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해서 몇 번째 아이까지? 30번째까지 아이, 미안 300번 아이까지 다 모은 다음에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3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전체 평균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링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표본을 어떻게 볼 거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 300명을 다 조사하기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야 1번 올라가 대표 누구야? 1번 대표 이윤서. 반장을 해. 너 반장이야? 아니요. 너 1번 짱이야 니가? 네. 니가 통이야? 네. 알았어. 자 1번 통 놀러가 해서 니네 반에 조사해봐. 그럼 이제 이윤서는 뭘 조사하는 거야? 표본 평균을 조사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윤서가 1반에 가가지고 1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이 올라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그럼 2반 통은 누구야? 저요. 아, 잠깐만요. 한 분이 다 있네. 자, 31번부터 해가지고 60번까지 해서 30 나와서 계산을 해온 거야. 그 다음 쭉 가서 10번 통이 있어. 10번 통이 271번부터 몇 번까지? 300번까지 조사해서 뭘로 나눠? 30으로 나눈 걸 다 가져왔어. 선생님은 굳이 가지 않고 1반장, 2반장, 땡땡땡 10반장을 다 불러 모은 거지. 그럼 일단 이윤서가 구해온 요거는 뭐의 평균을 구한 거야? 일반 아이를 샘플링한 거지. 30명 특별하게 3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구해온 거지. 얘는 2반의 표본 평균, 얘는 10반의 표본 평균을 구해온 거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짓을 하냐면 야 그래? 그럼 너의 표본 평균, 너의 표본 평균 땡땡땡 너의 표본 평균을 다 더할 거야. 아 쓰기 힘든데. 윤서가 조사해온 일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과 그 다음 통이 조사해온 2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과 해서 10반의 조사 271번부터 300번까지 표본 평균을 다 뭐 했어? 더했어. 샘플 값이 몇 개야? 10개지. 그래서 몇로 나눴어? 10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 계산 결과랑 이 계산 결과가 어떨까? 똑같겠지.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자 봐봐. 우리는 표본 평균을 이 x라 할 거지. 됐어? 이 x라 할 거야. 자 이거 잠깐 아니야 미쳤어. 자 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표본 평균을 다 구한 거지.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 내가 얘를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고 두 번째 표본 평균, 10번째 표본 평균이 된 거지. 그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10번째 표본 평균을 다 뭐해서 더해서 평균값을 구했다는 건 이건 뭐의 평균을 구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 발음 똑바로 해야 돼. 표본 평균의 뭘 구했어?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게 무슨 평균과 무평균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표본 평균 값 자체를 별량 취급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별량은 어떻게 표현해? x라고 표현하지. 근데 여기서 이 x랑 표본 평균 값을 또 별량 표시를 또 x라 하면 중첩이 돼버리잖아. 네.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거는 한 명 한 명의 t의 값이 x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일반 아이들의 표본 평균을 별량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구별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짓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값 자체를 새로운 뭘로 취급할 거고 별량으로 취급할 거고 그 새로운 별량에 대한 거는 x보다는 x바에 대한 표현을 쓰겠다는 거야.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일반 아이들의 평균을 첫 번째 별량 x바1 얘는 x바2 이렇게 표현한 거지. 얘는 뭐가 된 거야? x바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바1, x바2, x바10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걔가 뭐랑 같아진 거야? 전체 평균과 같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 쓸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잘 봐. 뭐의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은 우리가 2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expectation. 네. 평균을 구한 건데 뭐의 평균을 구한 거야? x바 x바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는 뭐랑 똑같아졌다? EX. 그렇지. 2x랑 똑같아졌다. 우리가 2x는 뭐라 쓸 거니까? L. m이라고 쓸 거니까. 여기가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제 요거까지 하고 잘 봐봐. 표본 분산을 할 거야. 표본
분산은 뭐냐면 일반 아이들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지. 분포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는 정규 분포를 배웠잖아. 정규 분포 설명할게. 자, 300명 아이들의 분포를 내가 제일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분포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평균키에 가장 많이 몰려 있겠지. 이게 바로 전체 아이들의 분포도를 하자. 그럼 일반 아이들의 분포가 전체 분포랑 획기적으로 다를까? 전체 전교생의 가장 작은 아이가 키가 몇 점 될까? 150 정도 될까? 전교생의 가장 니네 학교의 가장 큰 애가 몇이야? 180? 180? 190은 있지 않을까? 190. 187 정도로 하자. 이 정도의 분포는 있겠지. 근데 일반은 가장 작은 애가 얘보다 작지 않아? 150? 한 이 정도 이상했지. 가장 큰 애도 얘보다 크지만 180? 아니 6좀 될 건데 분포가 똑같진 않겠지만 얘랑 어떨까? 형태가. 그렇지, 유사할 거야. 뭐 똑같진 않겠지만 뭐 유사한 점을 갖고 있을 거야. 2반적으로, 3반적으로, 4반적으로, 10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막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봐봐.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얘랑 샘플한 놈의 표준 편차는 같게 달라.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비슷하지만 다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다? 같다라고 취급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 나도 멋있게 막 공식 설명하고 다른 걸 막 보여주고 막 이상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표본 표준 편차도 뭐라고 보면 돼? 시그마라고 보면 돼라고 취급할 거야. 고등학교에서.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가 추정이라는 행위를 할 거면 시그마 값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전체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되는데 아주 가끔은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 모 표준 편차다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얘는 이제 더 이상은 좀 과부한 것 같아. 아직 안 왔어. 자, 왔어? 한 게 없는데 모르지. 자, 봐봐. 너는 거. 표본 평균에 평균했지.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뭐 평균의 평균. 표본 이게 뭐지? 평균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x바라는 별명을 잡았잖아. 네. 표본 평균의 분산. 분산을 하겠지. 그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하겠지. 네. 라인 주기죠. 빨리 말해볼까? like.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무의잖아, 그렇지?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표본 평균을 새로운 별량으로 준비했잖아.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거고,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잖아.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얘는 모평균과 같다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막 공식으로, 식으로 막 보여줬지. 얘는 보여줄 수가 없어. 이유가 좀 복잡해.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 184쪽에 밑에 3번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보입니까? 거기 1 괄호 1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뭐하다? 일치하다고 써져있지. 이 x바는 n이야. 두 번째 분산 x바에 대한 분산은 뭐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나와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라 나와 있어? 당연히 여기다 뭐 씌운 거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와 있지. 네.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1반, 2반, 3반, 4반, 5반 했잖아. 그치? 이제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 아이들 샘플이 몇 명이었어? 30명이고 그 크기로 나누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네.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을 뭐라 하겠다라는 거야. x바라는 새로운 별량으로 지정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라는 걸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됐나요?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넘길게요. 자, 하셨어요? 네. 잠깐 쉬면 집에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안 돼요. 자, 187쪽을 잠깐 봐봐. 조금만 문제 좀만 풀어요. 오늘 본격적인 거 안 할 거고 좀만 문제 풀게. 자, 필지 3번을 보시면 모집단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 같다. 너희들도 좋아하는 확률 분포표가 나왔지. 네. X가 1, 2, 3에 대한 그 확률을 보니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왔대. 그때 크기가 몇이? n이 4라는 얘기야. 크기는 항상 주어질 거야.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바 분산 x바 표준 편차 x바를 구하고 싶은 거지. 얘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얘를 구하는데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얘는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 모평균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건데 그거는 모 분산 값을 시그마 제곱 모 분산 값이니까 모 분산 값을 뭘로 나눌 거야? 크기로 나눠서 계산할 거야. 당연히 여기는 뭘 씌우면 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크기가 4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 평균, 모 분산을 일단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모 평균을 어떻게 구해? 곱해서 뭐 하는 거야? 거예요.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2니까 4, 네. 3 더하겠죠? 네. 4분의 뭐가 돼? 8. 2가 되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또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럼 니네 분산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별량값을 뭐해서? 제곱. 제곱해서 또 곱하면 4분의 1, 8, 9에서 뭘 빼? 진짜 평균의 제곱 빼면 돼.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16.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이게 뭐야? 4분의 18. 2분의 2분의 1. 그래서 분산값이 뭐가 된 거야? 2분의 1인데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가 뭐인? 4로 나누는 거니까 뭐라 주장할 수 있어? 8분의 1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이렇게 쓰면 계산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없어. 뭐가 없냐면 결국엔 니네랑 똑같이 하는 거야. 하는데 표본 평균을 새로운 별량을 잡았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는 일단 개념부터 인지를 하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네. 됐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된다. 자, 넘겨서. 조금 더 해볼까? 평균의 확률. 오늘 뒤에 것까지 못할 것 같고 밑에 확인 체크를 선생님 좀 풀어줄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지워됩니까? 네. 자, 지워볼게요. 자, 236번을 봐봐. 자, 정규 분포 40,4를 쓰면 안 되지. 뭐라 써야 돼? 2의 제곱이라 써야 돼. 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이?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의 뭐는? 평균을 그러니까 이 x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얘를 m이라 하겠대. 근데 사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은 어떤 거야? 이게 모평균은 뭐야? 40이라고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분산은 자 표본 평균의 이거 표본 평균에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값을 뭘로 나누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모 분산값이 뭐야? 얘가 표준 편차가 2니까 모 분산값은 뭐야? 4를 뭘로 나누는 거야? n으로 나누는 건데 네.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래? 15분의 1이잖아. 그 n값 구할 수 있어 없어? n은 뭐가 되는 거야?
6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아니라고, 이 공식이라고, 공식. 자, 한 번 더. 237 어려운 거 아직 안 들어갔어. 어려워요. 자, 모 표준 편차가 EX죠? 네. 그냥 평균이 모인 12 모집단에서 미안해. 모 평균 뭐라 했잖아요. 모 편차 시그마가 모인 12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이? n인 크기를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표현해? 시그마 x바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얘가 모 이하가 되도록 1 이하가 되고.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모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눈다고? n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루트 n으로 나눈다. 얘가 모 이하가 되도록 하래? 1 이하가 되도록 하래. 루트 n을 곱하게 되면 12 띠리리 루트 n. 양변 뭐 할까? 제곱하자. 그러니까 크기는 몇 이상이어야 돼? 144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이랬죠? 네. 자, 238번. 1, 1, 2, 2, 2, 4.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몇 개의 공을?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자, 우리가 샘플링을 지금 해보면 표본을 할 건데, 표본을 실제로 니들이 구하지는 않았어. 그냥 표본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공식화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 표본의 크기가 저렇게 60이거나 144 이런 게 아니라 딱 2라면 몇 개 뽑겠다. 그럴 때는 실제로 샘플링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지금은 좀 어려워서 잘 들어. 니들이 오늘은 실제로 샘플링하는 표본을 조사하는 건 없고 항상 누굴 가지고 뭐에 대한 값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왜 하냐 봐봐. 1, 1, 2, 2, 4가 있는 거에서 몇 개의 공을?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대지.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몇이라는 거야? 4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4개를 뽑는 행위를 하면 이 문제 죽었다 깨도 못해.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몇 개 뽑는 거야? 1개를 뽑는 거야. 1개를 뽑아서 5를 조사하는 거야. 5. 거기서 크기가 몇인? 4인 놈을 샘플링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렇게 돼서 잘 봐. 1개를 뽑는 거는 되게 쉽지. 나올 수 있는 별량은 누구 아니면? 1, 누구 아니면? 2, 누구야? 4. 4를 일단 하는 거야.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뭐야? 6분의 2, 2는 6분의 3, 4는 6분의 1. 1 되는 거지. 1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거 1개에 대한 E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6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4가 돼서 뭐가 돼? 2가 되는 거 6분의 10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분산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제곱해서 써가지고 6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16에다가 얘를 빼는 거지. 네. 뭐 시그마 값도 조사할 수 있겠지. 네. 1개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몇 개래? 4개. 4개래지. 크기가 4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뭐라 하겠대? X. 그러니까 이 4개를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건데 그 x바에 뭘 구하래? 분산 2x바 더하기 3을 구하래지? 이거 똑같이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돼서 나와? 제곱돼서 분산 x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근데 분산 x바는 모 분산 뭐를 이렇게 아이씨 계산해도 돼? 14, 30, 네. 6분의 30 네. 뭐야? 1. 5 빼기 4는 1, 1에 그러니까 분산 x바,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 뭐야? 1을 뭘로 나눠라? 4. 역시 크기 뭘로 나눠라? 4. 4로 나눠서 계산하면 정답보다 1 1. 이렇게 계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38번 문제를 엄청 어려워해. 왜? 아이들이 몇 개를 추출하려고 그래? 네. 4개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4개를 추출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몇 개 추출하는 거야? 한 개를 추출해서 크기가 4짜리를 보고 계산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크기가 2짜리 때 실제로 어떻게 추출하는지 보여줄 거야. 알겠죠? 네. 무슨 말이래? 네. 오늘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시간이 되네. 오늘 보여줘?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네.
대박. 방금 진짜 쓰러질 뻔했어. 이건 잘 걸려.